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영상을 마주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순실씨, 탈북민 여성들 좀 꼭 소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아버지 되는 분들인데 우리 아들 장가가게 좀 도와주세요. 탈북민 여성하고 꼭 결혼시켜 주고 싶어요. 특히 출연자들 누구 이름을 찝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전화 와요. 일본에서도 전화 와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저는 딱 한 명 소개해줬습니다. 누구냐면 문땡땡. 이 친구는 팬클럽 회의, 팬클럽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팬이 쪽지에다가 그 누구를 딱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쪽지가 와가지고 그 쪽지를 이 친구한테 줬고, 이 친구는 자기 의사를 밝히고 쪽지 편지를 왔다 갔다 전달해주는 중간다리 역을 제가 가운데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만나서 잘 살아요. 애 낳고 잘 살고, 또 그 집의 시부모님들이 또 이 친구의, 여자친구의 진짜 열성 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 챙겨주고 예쁘게 잘 사는지 몰라요. 자, 딱 그 한 명만 받고 뭐 제가 소개해줘서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정말로 저는 딱 한 명한테만 소개해줘 봤어요. 저는 결혼정보에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에게 뭐 그런 문의는 해주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전이 필요해요. 자기 일생 문제고 평생 자기 옆에 친구인데 어떻게 남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뭐 솔직히 만나서 누구의 소개, 중매라든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서 잘 되는 부부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도전했는지 압니까? 저희 도전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일생 문제에 관한 정말 평생 친구를 고르는 거, 자기 짝을 만나는 거, 남을 통해서 이렇게 뭐 전달받거나 소개받지 말고 그냥 자기가 도전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원을 졸업하고 제가 인천에 집을 배정받아서 이제 살림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컴퓨터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하나원에서 컴퓨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빨리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사회 나가서 이 대한민국을 구경하고 싶고, 여기면서 남들처럼 우리가 이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원의 교육에서 컴퓨터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정도였어요. 뒤져보고 뭐 노래 듣고 영화 보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 나와서 정말 우리가 겹쳐보니까 뭐 정보를 알아도 그래.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꼭 필요한 게 컴퓨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짜자자자자 컴퓨터를 또 찾아가지고 뭐를 신청을 했냐면 컴퓨터의 가정방문 그런 뭐라고 하나 그 봉사자를 찾게 된 거예요. 근데 1인 봉사자가 아니라 한 명을 상대로 해서 봉사받는 게 아니라 여러 명씩 조를 짜서 이렇게 방과 후처럼 저녁에 2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갖고 몇 월 며칠 날에 선생님이 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8명이 왔고, 다른 집에는 다 아이 키우고 남편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교육받을 그런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우리 집이 빈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와서 저녁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해 와서 저녁에 이제 2시간씩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요. 그 선생님인 중은 바로 저랑 사는 우리 남편입니다. 똑똑똑똑, 네, 들어오세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키 큰 남자가 얼굴이 까미까미한데 이빨이 하얘가지고 입이 그냥 스마일이에요. 올라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 제가 북한에서 듣던 말이에요. 뭐냐면 제가 전방처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개성에서. 그럴 때마다 남한의 방송을 많이 들었어요. 남한 방송에서 나오던 그 목소리입니다. 자, 하나원이라든가 국정원에서도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남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투를 들어도
그 따뜻하게 안겨오지 않는 게 뭐냐면 일단 국정원은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 하나원기는 또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히 따뜻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투였어요. 그런데 딱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때 그 들었던 방송에서 나오던 소리, 예,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이민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흉내도 못 내는 말이에요. 그런 말투의 말을 제가 듣는 거예요. 그때 그 말투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막 간이 살살살살 녹고 진짜 남한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가. 예, 방송 나올 때마다 그 말투가 신기해서 귀를 딱 세우고 듣던 그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머나 그 말투구나 그 말투구나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한 3개월 정도 거기면서 우리 탈북민들과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늘 잘못해도 잘해도 화 한 번 안 내고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제 3개월 마치고 밥 먹고 이제 헤어지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7명, 8명의 그 탈북민들이 맛있는 것을 싹 다 한 상 준비해가지고 다 자체로 준비해서 우리 집에다 한 상 차려놓고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에 식사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명함을 한 장 이제 그때야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진짜 모를 거 있으면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저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보고 아 이름이 누구구나 전화번호가 이거구나 그때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가요 빠이빠이 하고 다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즉 제가 2층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2층에서 가는 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조금 더 한 서너 달만 더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살뜰하고 친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막 사람을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과정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면 제가 좋은 여자 하나 소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적은 제가 진짜로 그분한테 우리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고 싶어서 물어봤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차 제가 물어봤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빠이빠이 해서 다 헤어졌잖아요. 아쉽긴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헤어지게 되면 언제 볼까? 그래서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날 저녁이었는데 바깥에 주차장에 이렇게 불을 다 켜놨잖아요. 근데 그 불빛 사이로 빽빽 하는 그 차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이 차 문을 열면서 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새하얀 차, 하얀 흰 차인데 그게 바로 카니발 차예요. 그 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타서 딱 이렇게 막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딱 머리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 집의 아버지는 간부일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흰차라고 하면 간부들이 좀 이렇게 상징하고 간부들을 상징 대상입니다. 하얀 차 정말 높은 간부들이나 탈 수 있는 차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간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 거도 가기 전에 선전화로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요? 누구세요? 예 저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했어요. 빨리 좀 올라왔다 가세요.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제가 정중히 물어봤어요. 저 선생님 결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결혼해야 되겠군요. 결혼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했구나 정확히 이제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돌직구로 물어봤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 저도 혼자 사니까 같이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주저주저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갈까봐 그러면 오늘부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신발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앉아서 이렇게 자초지종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방송 생활을 할 때가 아니어서 저희 탈북 스토리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탈북했고 탈북 동기, 탈북 루트 이런 거를 쫙 얘기하면서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집에 안 보내고 그 우리 남편은 우리 집에서 예,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3일 지나가지고 우리 여기서 뭐 살아보고 지내보고 결정하네 마네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우리 바로 동문회 집에 갑시다. 동문회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 인사를 합시다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듣는 앞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세요.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간다고 전화를 하세요. 했더니 전화를 걸고 어머니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제 어머니 뵈러 갈게요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화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때인 적은 제가 41살이었고 남편이 36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노총각이 이제 장가도 못 가고 막내거든요. 계속 이제 어머니는 장가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엄마가 어서 오니라 몇 시에 도착하냐 어디서 출발하냐 막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좋아가지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갔어요. 그날 밤 자고 아침에 일찍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좀 옷차림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엄마 아버지 뵈러 갈 때 시부모님 댁에 갈 때 인사드리러 갈 때 어떤 옷차림을 하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국방색이었어요. 군복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국방색이 저희 몸에 배겼고 국방색 아닌 옷을 입게 되면 막 불편했어요. 예, 뭐 핑크색, 뭐 초록색 이런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갖고 그 국방색 옷 주머니가 더럭더럭 달린 거, 군대 복차림으로 이렇게 하고 남편 따라서 그 카니발 차를 타고 부모님 집에까지 갔어요. 갔더니 엄마 아버지가 정말 연여하신 몸으로 우리가 오길 토방에서 나와서 기다리시면서 차에서 내리는 나를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어서 오니라 하고 인사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막 뛰어가서 북한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더니 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평양이면 저 북한이 아니요 왜 평양에서 우리 집에 오냐 우리 집에 왜 평양 여자가 오냐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머니도 모시고 들어가서 어머니 탈북자분이고 탈북자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심각해지시는 거예요. 인상이. 저희 아버지도 역시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는 방에 앉혀놓고 어머니 아버지 들락날락 그냥 딴 방에 어머니 안방에 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계속 우리 남편은 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시니까 자꾸 들어가서 다시 물어보시고 나와서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상황 처리는 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지?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니까 칼을 들었으니 무라도 썰어보자 이런 기분으로 앉아 있었어요. 심정으로. 근데 이제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왔냐? 그러면서 제가 엄마 아버지 소파에 앉은 상태에 저는 그 소파 밑에 남편하고 앉아서 쭉 탈북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계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래도 우리 막내가 장인 장모 있는 집에 가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내 말이 좀 어쩌나도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저에게 딱 한마디 던지신 거는 너는 아니다 이런 소리를 저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막 울었어요. 울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눈물을 줄줄줄줄줄줄줄 막 흘러내리고 어머니는 그걸 딱 보더니 어머니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내가 이 말을 괜히 했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괜한 말을 한 것 같구나. 너는 이제 우리 그 아들을 만나러 막내를 만나려고 이렇게 삼국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정말 1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집에까지 왔는데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라고 생각하고 살겠으니까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줄게.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도 그래 그렇게 하거라. 이제 우리 집에 온 이상은 우리 집 식구가 된 거야. 울지 마라. 이러면서
저를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엄마한테 들었던 그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지만도 그때부터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어머니 손잡고 막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지나고 제가 그날 밤으로 또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고 또 자주자주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서 거기서 빨리 나는 결혼시켜달라 얘기를 했어요. 결혼식을 시켜달라.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랑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러고 이게 결혼 말이 나왔는데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뭐 중간에 파혼도 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이 집하고 막 연결이 끊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손에 꽉 잡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게 달라 할 때 그때가 3월 달에 알기 시작해서 3, 4, 5, 6월 달에 어머니 집에 내려가서 11월 달인가 여태 결혼 날짜를 다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도 정말 여러분 도전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길고 짧고는 뭐 진짜 대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말 용기나게 저랑 결혼해서 삽시다 이렇게 했던 말이 나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앞에서 저는 여기서 뭐 그만두겠습니다. 여기서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다른 방법으로 얘기했어도 저는 상처는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근데 지금도 제가 생각해보기 정말 이 남편을 만나는 데서 내가 용기를 가졌던 것만큼은 제일 큰 일, 제일 잘했던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남편하고 만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첫사랑, 우리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정말 한 번 다퉈본 적도 없고 항상 늘 천사처럼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내 핸드폰에는 작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살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직까지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다 여자한테 이렇게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막내 아들을 또 내어주시고 저를 또 한 가족으로 받아주신 우리 시부모님들께 감사해서 부모님들께 잘했더니 또 친정어머니 친정부모님들 생각나서 그렇게 더 잘 해주고 싶고 못해줬던 부분들을 이 대리만족으로 우리 시부모님들께 잘 해드렸더니 시부모님들이 나를 이뻐해주고 또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는 저희 남편은 또 고마워서 저에게 더 잘해주고 또 그 집 시댁 식구들은 또 너무 기특하다고 또 말 한마디라도 칭찬의 말을 해주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지만 돌고 돌면서 사랑이라는 울타리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정말 예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도전하는 게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옆에서 저에게 아무리 북한 여자 친구들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100마디 1000마디 부탁해도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정작 여자친구를 하나 소개해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살다 가정에 또 이 여자친구들하고 이렇게 성격상 차이가 나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그 학원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다 내 탓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저처럼 용기를 내서 저랑 결혼해 봅시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멋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